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라켓을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 네. 누구나 처음 있는 네. 거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지만 어쨌든 그때 라켓 고르면서 막 고민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고. 나중에는 네. 나중에 대표님이 어떻게 또 탁구에 입문했는지. 네, 그런 얘기도 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 탁구 라켓 소재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펜 소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남규 1988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 유남규 감독님 아세요? 너무 잘 알죠. 그러세요? 그리고 이 채는 예. 보기만 해도 예. 앞에 모델과는 생긴 것도 살짝 다르죠. 다르게 느껴지고 예. 약간 결도 되게 다르게 네. 느껴지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라켓인데 지금 제가 네. 봐도 결이 굉장히 이렇게 세로 결이 깔끔하게 촘촘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결하고 이쪽 결하고 거의 똑같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똑같은 결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250년 이상 된 나무를 쓰거든요. 저희 이 라켓을 만들 때. 네. 근데 이제 25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에서 중심부에서 좀 멀어져서 깎게 되면 이 바깥쪽 나무하고 안쪽 나무는 좀 다르거든요. 네. 바깥쪽 나무는 좀 더 이렇게 색깔이 좀 있고 안쪽 나무는 좀 더 속살이 이렇게 무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고르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옆면 있죠. 네. 이게 조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옆면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결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중심부가 보이시죠? 네. 여기 딱 갈라져 있는 딱 갈라져. 중간에. 여기도 똑같이 중심부가 이렇게 있죠. 어머.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중심부가 이게 딱 동그랗게 딱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좋은 라켓인 거예요. 오. 정말 좋은 라켓을 제가 그리고 보고 있네요. 또 이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들어보거든요. 맑은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고 소리가 맑으면서 좀 고음이 나야 좀 빠른 라켓이고요. 맑으면서 조금 더 저음이 난다고 하면 조금 더 느린 라켓입니다.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히노키 표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뽑기를 잘해야 되는 합판이 아니고 그런 전체 통판이기 때문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자른 라켓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켓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증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히노키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히노키 조합에서 전부 다 사재기를 해서 자기들이 업체마다 배급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다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다커. 다커라는 브랜드는 히노키 조합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있는 나무를 갖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마스사, 버터플라이라고 불리는 다마스사라든지 이타코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보증서가 있는 나무를 써요. 저희 넥시도 보증서가 있는 나무를 써서 라켓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유남규 라켓하고 이제 저희가 또 이철성 라켓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라켓들은 그런 보증서가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제조를 했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비쌀 것 좀 같다는 비싸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라켓을 계속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되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되게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봤을 때도 포스가 느껴지는 탁구채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라켓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만 판매를 하고 저희가 추가로 제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에서도 히노키 나무가 계속 그러니까 점점 그 다 베어가지고 이제 별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증서가 있는 이런 나무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귀해지는. 지금 이제 이 아이거 라켓 같은 경우도 이제 히노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보면 완전 다르죠, 결이. 완전 안쪽에 있는 나무를 사용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여기는 보면 약간 더 색깔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표층에 들어가는 소재는 조금 더 이제 결이 있는 그런 소재를 썼고요. 그렇다고 아이고가 더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좋은 라켓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나무의 등급의 결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층 소재로 또 많이 쓰는 소재가 여기 이제 이 림바
소재를 썼거든요. 네. 림바하고 코토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노키라는 소재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이 이 나무에 늘러붙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타구를 했을 때 공이 늘러붙어서 쭉 갖고 갈 때 끌려 올라가는 느낌. 네. 네. 이렇게 눌려서 쭉 가져가는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림바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림바는 전체가 하나의 그 판으로 작용을 해서 판이 휘어지면서 공을 감싸는 느낌.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단단한 판이 있으면 판이 공이 딱 맞을 때 네. 판에 여기 접점에만 닿을 수도 있고 딱 닿았을 때 전체가 이렇게 훅 이렇게 감아지면서 공에 휘청하면서 닿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느낌상의 얘기예요. 이게 림바 라켓은 공이 들어올 때 이렇게 푹 감싸 안아준다는 느낌이 네. 있고 그런 다음에 공을 던진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코토라는 것은 사실 코토는 조금 다루기가 좀 어려운 소재예요. 왜냐하면 코토가 약간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 감각이 좀 없어요. 네. 그런데 얇게 점였을 때, 얇게 0.5mm 미만으로 점였을 때에 좀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림바의 경우는 한 0.6, 0.7 정도로 둬도 괜찮은데 코토의 경우는 0.4, 0.5 이렇게 조금 더 얇게 점이거든요. 이 코토의 경우는 약간 점으로 담는다는 느낌? 딱 닿았을 때 점으로 반응하고 점으로 튕겨주는 느낌.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코토 소재는 이렇게 공을 점으로 받아서 점으로 넘겨준다는 느낌이고 림바는 푹 감싸 안았다가 넘겨주는 느낌이 있고 히노키 소재는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색이 다 다르군요. 예, 진짜.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어떤 라켓을 쓰느냐, 어떤 소재를 표층으로 쓰느냐가 좀 다른데 전통적으로 일본 브랜드와 유럽 브랜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라켓, 버터플라이나 또는 니타쿠나 이런 또는 뭐 야사카나 이런 그런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원래 히노키 중심의 소재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히노키와 카본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경우는 거기다 림바로 또는 림바나 아유스라는 소재를 많이 썼어요. 예, 아유스라는 소재도 있는데 아유스는 아주 얇게 자르기도 편하고 코토처럼 점으로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소재예요. 이 아유스로 되어 있는 그 라켓들이 티바라는 회사에서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림바로 되어 있는 소재는 이제 스티가라는 회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 일본과 유럽에 이 생산하는 라켓들이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어쨌든 이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요런 이 생산을 많이 하는 타코체를 사용을 많이 할 텐데 그럼 타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게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다르죠. 중국은 사실 전 세계에 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라켓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DHS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729라는 회사, 갤럭시, 은하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 밖에도 많은 군소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은 사실 나무의 생산지가 크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의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거든요. 일본은 그 나라 자체 고립돼 있죠. 그래서 나무를 사지 않고 자기 나라에 생산된 것으로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한국은 사실 라켓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중국의 라인을 따서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이제 나무의 특성들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들은 그 아유스나 림바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일본은 이제 히노키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히노키에다가 카본을 결합을 해서 히노키 카본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히노키 나무가 점점 귀해지면서 이 히노키 나무로 라켓을 만들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이제 그 림바라든지 또는 특히 버터플라이에서는 이제 코토 소재를 사용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유럽과 그 일본이라고 제가 분류했지만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특히 다마스사 버터플라이라는 회사가 라켓의 변화를 주도를 했고요. 유럽에서는 스티가라는 회사가 버터플라이에 대항해서 라켓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이끌어왔어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스티가는 스웨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버터플라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다마스사는 일본에 있는데 근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스웨덴의 스티가는 이 각 팔에 들어가는 소재를 붙이는 글루 있잖아요. 이 성분, 본드 성분을 수성물로 써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쉽게 말하면 밥풀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왜 수성물로 쓰냐면 예전에는 수성물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 가구를 만들 때 수성물을 썼단 말이니까 이 스티가라는 회사는 역사가 70년이 넘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전 40년대 30년대 라켓을 만들 때 썼던 소재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을 이어오는 이어오는 느낌으로 써온 라켓이 이제 스티가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다마스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남쪽과 북쪽이 상당히 이렇게 좀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도 라켓이 내구성 있어야 되고 더운 지방에서도 라켓이 내구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는 좀 다르죠. 특히 겨울이 건조하니까 네. 이게 더 많이 오그라들어서 이게 딱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추운 지방부터 더운 지방까지 걸쳐 있으니까 내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에폭시를 써요. 예, 특히 카본층하고 나무층하고 이게 단단하게 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에폭시 글루를 많이 써요. 근데 에폭시는 완전 화학적인 성분의 글루층이에요. 근데 이제 스티가는 그 수성 글루를 쓰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장에서 나온 다음에 저희가 한국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가져오는 사이에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접합하는 면들이 수성 글루가 이 두 개의 나무층을 이렇게 붙잡을 때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라켓이 가벼워집니다. 이해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좀 더 가벼워지고 일본 라켓은 이제 에폭시라는 글루를 쓰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죠. 대신에 이제 일본 라켓들은 좀 더 에폭시가 좀 더 무거워요. 네, 무게감이 조금 무게감이 좀 있어요. 묵직하게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 무게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일본 라켓들은 내구성이 되게 훌륭하고 이 에폭시라는 글루를 통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고 그런데 이제 스티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변화했어요. 그런 수성 글루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에폭시로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당히 많은 라켓들은 이 에폭시 글루를 써서 제조를 합니다. 더 튼튼한 면은 있겠지만 가벼워진 거는 그렇죠. 조금 포기를 했겠네요. 그 예전에 그 라켓이 갖고 있던 독특한 스티가만의 느낌을 포기를 한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넥시의 경우는 이 넥시의 아이거나 로텔라라는 이런 라켓들은 넥시만의 글루를 사용합니다. 그 글루가 이제 어떤 소재냐면은 그 발포라는 부풀리는 성분이 있어요. 러버의 스폰지 같은 거를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스폰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안에 그렇게 구멍이 뚫린 것은 그 안에 발포제가 들어있어서 터진 거예요. 발포제가. 네. 그래서 그런 발포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글루를 써요. 넥시의 글루는 한 번 글루칠을 하고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또 한 번 글루칠을 하고 또 한 번 글루칠하고 한 세 번까지는 글루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글루칠해서 붙이면 예를 들면은 카본층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붙잖아요. 근데 카본층 위에 하나의 층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글루층이. 그쵸. 기포들이 또 이렇게 기포들이 자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독특한 타격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아이건한 라켓이에요. 아이건은 글루층을 한 번 더 얹은 라켓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필름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글루층의 이 레시피가 다른 데서 똑같이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글루층이 하나 더 특허를 내도 되는. 이게 특허가 지금 아마 추진 중이실 거예요.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을 갖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다마스사의 에폭시 그리고 스티가의 수성글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스티가도 이제 에폭시로 넘어갔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에폭시에 대비해서 넥시의 독보적인 이런 글루층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에폭시보다는 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시는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에폭시 못지않게 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내구성까지 걱정하실 거 없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넥시의 좀 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사실 그 이름이 폴리우레탄이라고 불리는 소재인데 에폭시는 화학적인 성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폴리우레탄은 조금 더 그 발포제가 들어있음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스티가처럼 완전히 부드럽진 않지만 넥시는 예전의 스티가 라켓과 그 다마스 버터플라이 사이 라켓과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는 형태의 라켓을 향후에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폴리우레탄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라켓이 두꺼워도 지금 이게 한 6.5mm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라켓이지만은 80g 초반대부터 나온다는 거. 굉장히 가볍네요. 앞으로 넥시는 조금 더 가벼운 소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 그렇죠. 운동할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똑똑하게 만든 제품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켓 제조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 했는데 네.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주시면 저희들 다음 편에서 만들 때는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좋습니다.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탁구에 대한 모든 걸 대표님께 또 여쭤보신다면 또 흔쾌하게 또 재밌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댓글로 또 잘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